안녕하세요. 소스코드 제13강 지난 시간에서 매트릭스 분석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매트릭스는 3부자 매트릭스 트롤로지라고 불리우는데 워셔스키 형제, 나중에 성전환 수술들을 해서 자매가 됐는데 1999년 또 매트릭스로 2003년 매트릭스 리로디드라고 돼서 그 다음에 2003년 또 매트릭스 레볼루션즈, 이게 이제 3부작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2021년 올해 개봉 예정으로 돼 있는데 원래 5월달에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12월달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매트릭스 네 번째, 리서렉션이라고 해서 부활이라고 그러죠. 서렉션, 부활. 그래서 매트릭스의 이 SF 영화 굉장히 SF 마니아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받았죠. 각광을 받았던 영화인데, 여기에는 어떤 그런 인류 진화, 종말, 이와 관련된 문제들과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그리고 또 현대 인공지능 어떤 과학 문명들과 이렇게 섞어가서 심오한 인류 종말과 진화에 대한 서사를 담아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철학적 해석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해석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런 해석으로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매트릭스 3부작,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라고 네 번째 이제 작품이 나오면 이 흐름을 보면은 또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사실은 네오라는 영어가 이렇게 네오가 새롭다는 뜻이잖아요. 뉴라는 뜻이라 네오가 사실은 새로운 인류의 전형을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출현하는 신인류의 전형, 모델이다라고 하는 모델. 그리고 또 네오를 여기 뒤에 있는 알파벳 O를 앞으로 갖다 놓으면 원이라고 하는 거죠. 원. 그래서 유일자라는 뜻이. 그래서 이것은 만법귀라는 어떤 이치, 만법귀, 그러니까 하나로 돌아가는, 회계에서 돌아가는 어떤 이치를 표현해 주고 간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데 한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하나의 새로운 인간의 모델 전형으로 다 회귀를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만법규일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은 거의 사람 인간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적 구조 자체가, 여러분이 유전자가 지금 23쌍으로 되어 있잖아요. 23쌍 염색체로 되어 있고, DNA 이중 나선 구조로 해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육체를 발현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계속 유전적으로 후손들에게 계속 전수하면서 지금 인류 문명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 유전적 어떤 틀을 넘어선 새로운 인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 어떤 초인으로 다시 탄생한다고 하는 거죠. 초인. 그러니까 이게 초능력자라고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요. 초범 입성한다고 하는 거죠. 초범 입성.
초월한다, 초월해서, 예, 한자를 제가 씁니다. 뛰어넘는다. 이게 범하는 뭐, 이 초범 입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인간들을 뛰어넘어서 입 들어간다. 뭘로? 성인이 된다. 그래서 성스러운 존재, 성인이 된다. 성스러운 존재. 이걸 초범 입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매트릭스 상에서 그 네오가 점점 자각력이 높아질수록 총알도 피하고 뭐 하늘도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상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공간 안에서 막 하늘도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여기에 그 매트릭스 3 레볼루션스에 오면은 그 가상세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 피지컬 세계, 그러니까 가상세계와 피지컬 세계를 나눈다면 피지컬 세계에서도 초능력이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센티넬 군단이 엄청나게 몰려올 때에 손으로 일종의 초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센티넬들을 다 우수수수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초능력 인간이 돼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오는 사실은 우리가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양쪽 부분 다 초인이 된다고 하는 초인. 그것이 이제는 레볼루션 세 번째 시리즈에 왔을 때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더 원이라는 네오가 신인류의 전형으로서의 신인류의 형상 자체는 이런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들이 아니고 초인이 바로 그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사이버 스페이스를 넘어서 리얼리티적인 우리 현실적 피지컬 세계에서의 침투에 들어오는 거, 오히려 사이버 공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현실 세계로 침투에 들어오는 거는 역시 스미스에게서도 네오의 대적자인 스미스에게서도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미스도 현실 세계로 자신의 어떤 코드를 현실 인간에 심어가지고 현실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미스의 목표는 결국 단순히 가상세계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다 종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상세계의 일종의 정보 코드들을 의식화시켜서 마음으로 의식화시켜가지고 현실 세계 사람에다가 심어가지고 자기가 의도한 방향대로 하나의 현실 세계 인간들을 현실 세계 인간들을 스미스화한다는 거죠. 스미스 목표는 뭐냐면은 매트릭스 내에 있는 모든 가상적으로 존재하는 인간들을 다 스미스화 시켜버렸잖아요. 다 스미스화 시키고 또 현실 세계 인간들을 스미스화 해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종국에는 이 모든 시스템을 종말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스미스의 목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 사람 속에도 들어가서 이게 스미스화 시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에 보통 여러분들은 매트릭스를 가상공간, 사이버 스페이스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이 매트릭스는 가상공간과 현실 공간, 그걸 제가 이제 표현하자면 사이버 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피지컬 스페이스 양쪽의 이 공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가상공간과 현실세계 양쪽 측면이 다 상호 연관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가상세계와 현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깊이 연관돼. 보통 우리가 가상세계 진입을 할 때는, 현실세계에서 가상세계를 진입을 할 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네오나 뭐 이런 그 현실세계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 진입을 할 때는 보통 우주선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 가상세계 진입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 차크라에다가 딱 꼽아가지고 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네오하고 여기 트리니티가 지금 잠을 자고 있잖아요. 이렇게 깊은 잠을 잔다기보다는 이제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누워서 눈을 감고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있으면 마치 깊은 명상 상태, 깊은 명상, 일종의 메디테이션 상태란 말이에요. 명상 상태. 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가상 공간에 접촉하고 있는 우리가 건전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제 깊은 잠에 빠져 있죠.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의식 활동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가상세계는 어떻게 접촉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거나, 가상세계라는 것은, 가상세계 접속은 잠을 자고 있거나 명상 상태로 이렇게 접속이 된다고 하는 그 세계가 가상세계라고 하는 건데, 점점 이제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잠을 자고 있거나 명상 상태가 아니래도 일반적 상태에서도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와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결국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VR이라고 하죠.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이라고 그러는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같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돼가지고, 이 가상현실과 가상현실, 그러니까 가상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시작을 한 거는 잠이나 명상 상태에서만 이렇게 접속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점점 갈수록 가상과 현실이 그러니까 네오의 초능력적인 힘이 가상공간 하늘에 날아다니던 초능력이 현실 세계에서는 아직 발현은 안 됐지만은 센티넬들을 단번에 잠재우잖아요. 하듯이 현실 세계에서도 점점 파워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미스도 현실 세계 의식을 집어넣어서 스미스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이 림보, 그런 상태를 림보라고 합니다. 이 림보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봐서 알겠지만, 여기서 지금 일종의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를 쓴 이 현재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이건 영화는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죠. 이 영화에 보면은 일반 인간이, 평범한 인간이 가상세계에 접촉을 해서 어떤 경험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평범한 인간이 지금 초인 상태는 아니에요. 하늘에 날아다니거나 뭐 무리를 걸어다니거나 벽을 통과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네오라고 하는 존재는 점차 초인화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두 개는 현실세계에서 가상세계로 들어가려면은 잠을 자거나 명상 상태로 해서 접촉이 된다. 그런데 전차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거나 명상을 하거나 깊은 명상에 들어갈 때 이렇게 접속이 된다는 그 세계가 가상세계, 또는 여러분이 죽거나 죽는다면 실제로 죽어서 들어가는 세계,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의식이 몸에서 분리된 상태,
분리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의식이 몸에서 분리될 수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그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공간이 바로 가상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그럴 경우에만 됐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그 잠을 자거나 명상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이게 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상호 그 물질과 정보와 에너지를 주고받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 가상세계를 현실세계 투영을 해서 이 현실세계가 나온 건데 가상세계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세계에 지금 구현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지금 현실세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벽을 뚫고 다니고 싶다고 해서 벽 뚫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태양으로 날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근데 점차 그것이 뭐냐면 가상세계의 여러분들이 홀로그램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식에서 이렇게 발현된 것들이 현실세계에서도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걸 초인 또는 영성 마스터라고 합니다. 상승 마스터라고 보통 상승 마스터. 그래서 네오는 사실 상승 마스터를 표현해 주는 게 초인 상승 마스터를 표현해 주고, 이것이 앞으로 신인류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신인류와 같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럼 신인류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오 하나만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복제가 된다는 걸 스미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미스는 스미스를 복제를 했잖아요. 그 모든 가상 공간 내에 있는 사람들을 스미스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스미스가 지금 현실 인간도 스미스화 시켰잖아요. 그 의식을 지배하고 하는 걸로 이제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네오도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오 자체를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를 복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스미스가 모든 존재들을 스미스화 시킬 수 있듯이 네오도 모든 사람을 네오화 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복제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코딩 해주는 거예요. 코딩.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지금 이게 자신의 어떤 세계를 코드로 돼 있는 거를 코딩을 심어주는 거죠. 코딩을 상대방한테 심어줘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오를 복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네오화하는 거잖아요. 네오화가 된다. 이게 이제는 네오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오가 된다는 거는 the one, 모든 게 다 하나로 돌아간다는 개념. 그래서 이래서 유일자 the on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네오와 같은 하나의 존재 상태로, 모델 존재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존재, 그게 이제 유일자 원이 되는 거예요. 신인류로서의 원, 유일자로서. 왜? 모든 사람이 자기 코드를 다 복제해버리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할 때 다 유일자 네오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의 어떤 거를 100% 가져가서 네오와 똑같이 되는 건 아니고, 네오의 코드를 받아들여서 자기화 시킨 사람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손오공이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손오공들을 이렇게 날려보내듯이 복제된 것들을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날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이것을 그래서 이런 상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가 이게 네오가 지금 현재는 메시아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화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그리스도화 한다.
그래서 구세주인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스도화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사람들을 시온에 있는 그 일반적인 인간들도 뭐 어떻게 돼? 그리스도화하고 그 원래 배양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거기서 다 배양기를 해체시킨 이제 그리스도화 시켜버린다. 그 코딩을 그 복제를 시켜준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리스도화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과 기술이 이미 테크놀로지가 이미 암시가 된 거죠. 이제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네오도 복제할 수가 있다. 네오도 복제하다. 스미스가 복제하듯이 네오도 복제하는데 그러면 네오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초인들, 마스터들을 많이 생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첫 번째 그 영화 다음에 지금 리셋과 다시 세팅한 데가 리로디드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원래는 이 매트릭스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가상 세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는 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을 자거나 명상을 하고 또는 여러분이 뭐 사망을 해서 돌아가시거나 할 때 들어가는 세계가 그 세계예요. 원래 가상 세계예요. 그런데 그 세계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던 것들이 전폭적으로 계속 상호 간섭하면서 전폭적으로 하나가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고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화가 점점 진행되는 과정. 그것은 마치 우리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또는 요즘에 얘기하는 증강현실 그와 같이 현실과 가상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림보 현상을 인간들에게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림보 현상이 발생했을 때 평범한 인간들은 그 가상적인 어떤 세계를 현실에 구현을 못하고 그냥 하나의 그 그림으로서만 홀로그램으로만 경험을 하기 때문에 현실 인간들은 사실 정신적인 어떤 착란 상태에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정신적 붕괴를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보량이 여러분 몸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정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보 처리가 안 되니까 워낙에 엄청난 그 정보량이 여러분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몸 자체가 지금 이 엄청난 정보량을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이 안 된다. 정보 처리가 안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의 몸이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일종의 정신병 상태에 그러니까 자기 붕괴, 자기 소멸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과학 문명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평범한 인간들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초인이나 상성 마스터 같이 이런 엄청난 정보량이 쏟아져 들어오더라도 자기 정보 처리 컴퓨터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몸 상태로 변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된 인간들이 그게 바로 네오와 같은 인간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걸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게 안드로이드 같은 인간과 기계의 결혼 상태로 인간을 기계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오늘날 현대 문명의 지금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정보 처리가 안 되거든, 사람 몸 가지고. 지금 사람 몸은 탄소체란 말이에요. 사람 몸은 탄소체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사람 몸은 지금 탄소체인데, 이 젊은 친구는 탄소체란 말이에요. 탄소체. 근데 지금 이 접촉해서 이 처리해야 될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컴퓨터니까 실리콘이죠, 실리콘. 규소체. 그러니까 규소체 몸이 되지 않으면은 정보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는 두 번째, 여기 리셋과 다시 세팅한다는 건 원래는 여기 영화에서의 개념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네오가 사실은 이제 이 두 번째 영화 여기서 두 번째 편에서 네오가 사실은 그 앞에도 메시아가 네오 같은 존재가 5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오가 사실은 6번째 메시아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이제는 그 아키텍처라고 아키텍처와 오라클이라는. 그러니까 아키텍처, 오라클은 가상세계의 존재들이죠. 가상세계. 현실적 존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세계 매트릭스.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다 통합한 매트릭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가상세계 매트릭스도 있고 현실세계 매트릭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매트릭스가 같이 돌고 있어서 우린 사실은 매트릭스 구조 안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상세계나 현실세계나 다 갇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는 나중에 이제는 설명을 하면은, 이게 이제는 우리가 두 개의 그물망,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쪽에 여기 있는 게, 요게 이제는 이게 이제는 현실세계면은 피지컬 세계, 현실 세계면은 요게 표현해주는 게 현실 세계고, 요게 표현해주는 게 가상 세계란 말이에요. 가상 세계. 그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주고받으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개의 수레바퀴가 지금 같이 돌면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도 일종의 그 매트릭스고, 현실 세계 매트릭스가 있는 거고, 가상 세계 매트릭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두 개가 이게 두 개 합해서 그냥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에 지금 갇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네오가 여기서 깨닫죠. 두 번째 여기서 요 작품에서. 왜냐면은 지금 자기는 가상 세계 안에서는 공중에도 날아다니고 거기서 자기가 최강이야. 그런데 보니까 지금 시온에 있는 현실 세계 인간들을 구원을 하려면은 소스로 회귀할 수밖에 없어. 소스 회귀하다. 소스로 회귀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스로 이제 회귀하려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자기가 소스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아키텍처가 있잖아요. 그래, 아키텍처가 들어왔냐고. 너는 6번째라고 하냐. 6번째. 사실은 너는 6번째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메시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어떤 우연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계 자체는 어떤 필연성이라는 필연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인과율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인과율에 의해서 그래, 인과율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방정식 처리를 한다는, 방정식 처리를 해서 정확히 예측을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세계가 원래 기계 세계잖아요. 그게 기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뭐냐면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필연성, 인과율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기계적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예측된 행위를 벗어나는 존재들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우연성,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예측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우연적 행동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 이 우연적 행위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 우연적 행위, 그러니까 우연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우연적 선택. 그러니까 전혀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측된 게 아니고 예측하지 못했던 걸 자꾸 선택을 한다. 이런 인간들이 한 1%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자신들이 현재 인공지능 인공지능들이 지금 인간을 건전지화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이 가상세계를 구축해놨는데, 만약에 이 우연적 선택을 하는 1%를 이 필연적 어떤 과정 안으로 계속 통합해드리지 않으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전체가 붕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연적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는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어떤 그것을 집적시켜 놓은 게 이제 메시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우연적 행동을 하는 거를 계속 그 데이터를 쌓아보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영하면서 계속 이 매트릭스 가상 세계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원래 이게 지금 이 돌아가는 이 가상 세계 매트릭스의 어떤 그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 아키텍처가 그 오라클이라는 그 어떤 일종의 여성성이죠. 어떤 여성성, 감정, 어떤 그 예측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그 인간 심리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의 그 운영 체제의 핵심으로 삼아가지고 그 이렇게 작동하게 하는 그 구조를 그러니까 이원화시켰다는 거죠. 자기 아키텍처 주도의 그 인가율에 의해서 정확히 계산되는 거와 그 다음에 예측되지 않은 부분들을 그 감지를 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여성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음과 양이라고 보면 돼. 이게 양이고 이거는 음이야. 이 세계에 있어서 기반에서 큰 기반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키텍트는 아버지죠, 아버지. 이 그 매트릭스의 아버지고 가상세계 매트릭스의 아버지고 오라클은 가상세계의 어머니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존재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게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네오를 그래서 네오 같은 메시아들을 계속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강을 하면서 이 매트릭스를 돌아가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키텍처가 이제는 소스로 들어왔던 네오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너는 6번째고 이런 의도에서 메시아 프로그램을 너한테 이제 가동을 시켜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온 거다. 자, 이제는 선택을 해라. 만약에 네가 너의 데이터를 나한테 넘기고 네가 여기서 죽으면은 그 시온에 있는 인간들을 지금 한 수십만 명 되는데 거기서 그 남자 7명과 여자 16명만 남기고 다 죽인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류는 그 혈통 보존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온에 있는 인간들과 지금 그 건전지 생산하는 저 인간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 컴퓨터들에, 그 물리적 기계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넘기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를 넘기라고 하는데 네오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죠. 여기서. 그러니까 네오가 그러니까 뭘 깨달은 겁니까? 알고 봤더니 이 모든 현실 세계 자체도 일종의 다 거대한 매트릭스 구조 안에 다 있는 걸 뿐이야. 지구 중심에 있는 그 지구 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모여있는 집, 거기 시온이라고 하는데 그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 여태껏 기계하고 싸우면서 자기 해방을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다 뭐예요? 하나의 어떤 예정된 어떤 그런 매트릭스 안에 갇혀진 세계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중에 그렇게 돌아가게끔 고안이 된 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다섯 명이 있었던 앞에 있던 메시아로서 이런 역할을 했던 네오와 같은 존재들이 아주 벙찌고 황당해 하면서도 결국에는 아키텍처의 요구대로 데이터를 넘겨주고 자기네들은 거기서 이제 역할을 다 끝냈는데 네오는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오는 어떤 선택해요? 아키텍처한테 개소리 하지 말고 내 앞에서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뭐 인류니 뭐니 기계니 그런데 관심 없고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여자 트리니티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으니까 그 여자 하나 구하러 가겠다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소스에서 아주 떠나버리잖아요. 여기서 아주 그 아키텍처도 완전히 벙쪄버린 거죠. 이게 네오가, 그러니까 이 어떤 우연적 선택, 이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죠. 이 자유의지가, 우연적 선택하는 존재들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를 발현을 한 건데, 이 자유의지가 어떤 예측되지 않은 전혀 예측되지 않은 행위로 막판에서 확 발휘가 되면서 엉뚱한 것으로 이제 폭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키텍트 입장에서는 전혀 인과율에 의한 어떤 그런 기계적 어떤 메커니즘이 보통 이렇게 했을 때의 어떤 마지막에 메시아 프로그램이 하는 선택이 어느 정도 항상 5번 올 때까지는 그런 선택을 항상 했는데 갑자기 막판에서 그 선택을 달리 해버리니까 이제 벙찌게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라클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감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오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가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지만은 서로 각자의 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지금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상세계에서의 매트릭스 구조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것도 이제는 사실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떤 진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우리가 매트릭스가 그냥 단순히 가상세계인 줄만 알았는데, 그 가상세계가 가상세계만 매트릭스가 아니고 이 현실세계 전체도 가상세계와 한꺼에 현실세계도 다 통합된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를 자각을 한 거죠. 자각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이 영화가. 그러면서 그 전체를 다시 리셋한다고 하는, 리셋과 다시, 그러니까 리로디드 한다는 거는 그런 메시아 프로그램에 가져온 데이터의 불확실성들을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킨 뒤에 다시 재세팅하는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건 종말이죠. 이런 종말은 뭐냐면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종말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류 종말이 다 종말하는 게 아니라 극히 소수만 남기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인류 자체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의 매트릭스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의 그냥 종말을 당하는 거죠. 종말을 당하고 그냥 그 안에서 갇혀서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오가 이것을 완전히 깨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걸로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시리즈 와가지고는 이제는 레볼루션즈. 왜 혁명이라고 부르느냐면은 결국에는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다 매트릭스 구조 안에서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려면은 모든 걸 다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깨부셔야 돼. 다 깨부셔야 돼. 다 엎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어.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걸 다 깨부셔야 된다는 그런 것이 네오의 대척점에 있는 스미스가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미스의 출현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네오의 대척점으로서 네오의 쌍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네오는 일종의 그리스도면 스미스는 악마거든요. 악마. 그런데 이 악마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세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니. 그러니까 스미스가 사이버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도 다 파괴를 하고 아예 이 전체적인 매트릭스 구조를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미스는 구원자예요. 스미스가 구원자야. 왜? 인간이 매트릭스 안에 gat혀있는 인간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뭐 계속 그렇게, 우리가 영화 안에서 보면은 계속 매트릭스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항상 이 어떤 그 구조에 갇혀서 이렇게 일종의 그 카르마 구조라고 하는 거지. 카르마라고 하는 이 구조에 갇혀요. 그래서 우리가 카르마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 이 카르마 시스템에 갇혀서 인류가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 갇혀 있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나도 없고 다 그냥 다 소멸돼 버리는 게 낫지. 예? 뭐 이런 거 계속 해야 돼. 이 짓거리를 왜 계속 해야 돼?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짓거리를 계속 해? 다 때려 부시 없애버려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없애버려. 그게 뭐야? 그게 스미스죠. 스미스가 뭐야? 이 냄새나는 이 세계. 그러니까 스미스는 아주 환멸을 느껴요. 이 세계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환멸과 증오. 자네는 인간들도 증오하지만은 인간이라는 그 무능력한 그 평범한 인간들의 그 몸부림들도 증오하지만은 뭐야? 이 기계적인 것도 아예 그 짜증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미스가 항상 짜증내잖아. 아, 얘 짜증나. 피곤해. 이거 다 때려부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미스가 구원자예요. 스미스가 다 때려부시니까. 이 가상세계, 현실세계를 다 때려부시려고 나온 존재가 스미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네오는 좋고 스미스는 나쁘고 이게 아니고 선과 악이 이게 네오는 선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스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쩌나 이 세계를 다 뽀개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뽀개서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스미스는 새롭게 만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냥 앞뒤 없이 그냥 다 때려부시려는 그 종말의 세계로 만들어 버리려는 거고 네오는 종말 안에서 새로운 걸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스미스가 나쁩니까? 나쁜 건 아니죠. 이게 왜냐면 기존 구조를 다 해체하고 무너뜨리고 붕괴를 시켜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미스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새로운 그 신인류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악마가 돼야 돼, 악마. 악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모든 걸 때려부셔 없애버려 제거를 하는 그 악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초인이 돼야지만이 선악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니체가 한 얘기인데 초인이 돼야 선악을 알 수 있다. 그때야 진정으로 선악을 알 수 있고 악을 통해서 선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악을 통해서 선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 우리가 악을 통해서 선을 구현해야 된다네. 이 세계를 다 파괴하는 거를 통해서 선을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스미스의 힘을 줘. 그래서 스미스가 뭐야? 스미스가 대장장이야. 이게 대장장이. 대장장이가 하는 건 뭐야? 망치로 그냥 두드려 부시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막 두들겨가지고 막 그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장장이라는 거 막 두들겨 부수는 어떤 그 망치 가지고 그 부수는 그런 역할. 그래서 더 단련시키는 점점 그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계속 두들기고 단련시키는. 그러면서 인간을 고도화시키는 거죠. 인류를 계속 고도화시키니까 스미스가 없으면은 매트릭스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미스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오가 결국에는 이 스미스를 통해서 이 세계를 파괴하는 그 끝점에서 스미스의 역할을 끝내게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된? 자신이 스미스 안으로 들어가서 죽으면서 스미스의 그 코드를 그 디버깅 시키는 일종의 그 어떤 그 바이러스를 스미스는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스미스라는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치료를 하는 그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네오가 결국에는 아키텍처가 아니라 원래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두 개의 그 매트릭스를 다 컨트롤하고 있는 네오스 엑스 마키나와 만나서 바로 쇼부를 본다 이런 얘기도 한마디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도 존재를 하려면은 이게 신이란 뜻이야. 데우스가 신이야, 신. 이게 우리가 데우스라는 게 제우스라는 얘기, 신이란 뜻이야. 신으로 표현되는. 하면서 이 세계를 존속하게 하려면은 나하고 거래를 해서 협약을 맺자는 거죠. 그게 계약을 하잖아. 그렇죠. 커버넌트 하자는 거죠. 커버넌트를 만들어서 우리 인류는 시온을 다 풀어주고 여기 다 연결돼 있는 사람들도 건전지로 쓰는 사람들도 다 풀어줘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매트릭스가 확 비게 되는 거죠. 가상세계 매트릭스가 확 비게 되는 거.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연결된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자, 그런 거래를 하면서 그것을 뭘로 한 겁니까? 네오가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혁명한 거죠. 사실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혁명을 한 겁니다. 혁명한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연 거죠. 그렇죠. 기존의 어떤 그런 권력 구조를 다 해체를 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상세계 그런 것만 아니라 현실세계의 모든 이 시스템 자체를 다 이 현재 기존의 그 권위, 그러니까 앙샹 레짐이라고 그러네. 구체제를 다 붕괴를 시키고 새롭게 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트릭스에서 오라클도 이제는 바뀌게 되는 거죠. 오라클도 자신의 권리를 결국에는 샤티라는 여자 어린아이한테 넘기게 되는데, 그 여자 어린아이가 태양을 띄우잖아요. 새로운 태양을. 네오를 위해서 태양을 하나 띄운다고. 매트릭스 세계에다가 태양을 하나 떠올리잖아요. 태양도 만들어가지고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라클도 어떻게 변합니까? 오라클도 샤티라는 어린 여자 아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샤티한테 권력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린 여기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사실 어린아이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린아이야. 왜 어린아이 얼굴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매트릭스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매트릭스는 자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자궁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매트릭스는 결국 네오 같은 초인의 생성, 초인을 탄생시키는 자궁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네오 같은 초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이 존재하는 우리의 매트릭스, 우리가 자궁은 뭐예요? 자궁은 갇힌 곳이잖아요. 일종의 감옥과 같은 곳이잖아요. 애가 그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왜? 애가 태어날 때가 돼야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궁 안에. 그러니까 이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 매트릭스는 신인류를 탄생시키는 곳이라는 게.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신인류 탄생을 위해서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그 신인류가 바로 네오 같은 존재들이라는. 그래서 네오가 어떻게 전개를 하겠습니까? 부활을 한다면은 네오는 자신의 모든 경험했던 데이터들을 코드화 해가지고 부활을 하게 되면은 코드화해서 사람들에게 심어주겠죠. 스미스처럼 심어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네오화 때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화, 크리스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리스도화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네오 혼자 혁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혁명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화, 네오화 시킨다고 하는 하나의 모델로 다 돌아가게 한다. 이것이 제가 보는 매트릭스 영화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서사 구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